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오늘 미팅을 갖고 동해병기 법안 통과를 위한 알바니 주의회 방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또다시 백인 경찰관이 흑인 용의자를 총으로 쏴 용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3개월 진전하면서 2015 회계연도 들어 45개월이나 개선됐습니다. 올 전문직 취업비자 접수에 23만 3천 명이 몰리면서 추첨 경쟁률이 3대 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난 1일부터 홍수보험료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오늘 미팅을 갖고 동해병기 법안 통과를 위한 알바니 주의회 방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뉴욕주 상원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하원이 걸림돌이었다며 올해는 꼭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동해병기 법안 통과 계획을 위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전 플러싱 189 중학교에서 모임을 가진 최윤희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공동회장 및 협회 관계자들은 올해 동해병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뉴욕주 알바니 주의회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윤희 회장은 작년에는 상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하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상원 교육위원 멤버들을 직접 만나 동해병기 법안을 강하게 어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에 뉴욕주 상원에서 그 압도적인 숫자로 우리가 통과를 됐는데 하원에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애물은 없다.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자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4월 28일 날 가가지고 그날 상원 하원의 교육위원회 멤버를 전부 다 만나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것을 로비하기로 했습니다. 최윤희 회장, 김광석 뉴욕 한인봉사센터 회장,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등 동해병기 법안 통과를 위해 모인 50여 명의 뉴욕주 교육위원회 멤버들은 오는 28일 단체로 알바니 주의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편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오는 5월 14일 개최되는 제24회 스승의 날 행사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들은 선생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성공적인 자녀교육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며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댄스 콘테스트 및 난타 등의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경찰들의 공권력 남용과 총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망사고, 요즘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번에는 오클라호마주에서 또다시 백인 경찰관이 흑인 용의자를 총으로 쏴 용의자가 숨졌습니다. 역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털사경찰 당국은 지난 2일 털사에서 발생한 흑인 용의자 총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털사 카운티 쉐리프국의 로버트 베이츠 예비역 경관이 당시 사복 경관에게 불법 총기를 팔려던 혐의를 받고 있던 흑인 용의자 44살 에릭 해리스를 뒤쫓아가 몸싸움을 벌이다 총을 발사했습니다. 용의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베이츠가 해리스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성이 울렸고 베이츠로 추정되는 남성은 자신이 그를 쐈다며 미안하다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현장에 출동한 쉐리프 경관들의 선글라스에 부착된 바디캠에 녹화된 것으로 유족의 요구에 따라 공개됐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또 3개월이나 진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쾌속 순항을 이어가면서 2015년 회계연도에 들어 무려 45개월이나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6월 문호부터는 대폭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15년도 5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우선수속 일자는 2015년 1월 1일로 전월과 비교해 3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취업 3순위 문호는 지난해 10월에 6개월, 11월에 8개월, 12월 5개월 등 급 진전된 데 이어 1월 7개월, 2월 7개월, 3월 5개월, 4월 4개월 등 2015년 회계연도 들어 무려 45개월이나 개선됐습니다. 특히 우선 일자가 2015년 1월까지 앞당겨지면서 올해 신청자가 연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6월 문호부터는 속도가 대폭 느려지거나 동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취업 3순위 외 1순위, 2순위, 4순위 종교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9월에도 전면 오픈됐습니다.
또 가족이민 1순위의 우선일자는 2007년 8월 15일로 2주 진전됐고 2순위 A 우선일자는 2013년 9월 1일로 한 달 빨라졌습니다. 2순위 B는 2008년 9월 15일로 3주, 4순위는 6주 빨라졌고 3순위는 2주 진전했습니다. 올 전문직 취업비자 접수에 23만 3천 명에 달하는 신청자가 쇄도했습니다. 추첨 경쟁률이 3대 1에 달했는데요. 1차 추첨은 어제 이미 실시됐고 당첨 여부는 늦어도 이달 말에는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7일 마감된 2015-16 회계연도 H-1B 비자 사전 접수 결과 약 23만 3천 건의 신청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단 석사용과 학사용 신청서의 정확한 숫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총 8만 5천 개의 연간 석사 쿼터를 감안하면 올해 경쟁률은 2.74대 1이지만 싱가포르와 칠레에 배정된 6,800개를 고려하면 실제 경쟁률은 2.98대 1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2만 개의 석사용 쿼터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서가 함께 추첨 대상이 되는 학사용 쿼터 경쟁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13일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고 심사 대상 신청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첨 직후부터 탈락한 신청서를 수수료와 함께 반송하기 시작해 당첨 여부는 늦어도 4월 하순에는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수수료 체크가 은행에서 빠져나갔다면 일단 추첨에서 당첨돼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기업이나 정부기관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취업 희망자의 신용 점수도 그 평가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돈이 없어서 신용 점수가 낮은데 이 때문에 돈을 벌 기회마저 없다면 악순환만 되풀이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 채용 시 신용 조회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고용주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취업 희망자의 신용 조회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이번 주 시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처음 발의됐으며 기업체 등 민간기업과 정부기관 등에서 종업원을 채용할 때 신용 조회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또 취업 인터뷰 과정에서도 신용 점수에 대한 질문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신용조회 금지 방안은 취업 과정에서의 신용조회가 저소득층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서 제기됐습니다. 또 재정 능력과 업무 능력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등에서도 이를 금지시키기 위한 로비를 오랫동안 전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경찰관이나 국가 안보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은 제외됐습니다. 또 기업에서 $10,000 이상의 고액 자금을 다루는 위치에 있는 직원도 규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뉴욕시의 임금이 불경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뉴요커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무려 $34가 넘으면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했습니다. 경기 회복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연구소는 올해 들어 지난 1월에서 2월 뉴욕시 민간부문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34.06로 4.4%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의 2배로 경기 회복의 청신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취임 후 교사와 소방관, 지방정부직원 등 공무원 25만 명에 대한 임금 인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공부문의 임금 일부도 이미 인상됐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 지난 2009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유치원 교사로 연봉이 36% 증가했고 형사와 범죄수사관이 30%, 치과의사와 기자 및 특파원이 7%, 버스 운전사와 치과위생사가 5% 인상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인 직종은 안무가로 연봉이 24% 감소했고 부동산 중개인이 23%, 건물 청소 노동자 22%, 시계 수리공 18% 감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잦은 사고로 문제가 됐던 메트로놀스 열차는 결국 인재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정비 기록이 누락되면서 열차 전반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고 특히 정비사들에 대한 감독도 허술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메트로놀스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조사 결과 열차 정비사들이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정비 기록도 여러 차례 누락되는 등
그동안 정비사들에 대한 당국의 감독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메트로놀스 열차 정비와 관련된 기록 자체가 부족해서 열차 사고의 원인 규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열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열차의 각 노선 사이 신호 작업에 대한 기록이 부족했습니다. 메트로놀스는 맨하튼 그랜드 센트럴역을 중심으로 신호 시스템이 작동해 할렘과 허드슨, 뉴헤이븐 라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돕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비사들은 신호와 버튼 등의 작동 여부를 꾸준히 체크하고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이 자주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현재 종이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바꾸고 앞으로는 컴퓨터를 통해 하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지난 1일부터 홍수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자연재해 가운데 90%는 홍수로 집계될 만큼 홍수는 자연재해 중 가장 자주 일어나는데요. 주택 소유주 수백만 명이 홍수 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주택 소유주 홍수보험 개혁법 발효에 따라 연방재난관리청이 4월 1일부터 전국 홍수보험 프로그램 보험료를 인상했습니다. 법 시행으로 현재 홍수보험 가입자는 앞으로 보험계약 갱신 시 인상된 보험료와 신설된 할증료를 내야 합니다. 또 현재 보험료의 0에서 5%인 예비기금 기여금도 보험료의 10에서 15%로 오르고 연방 팔리시 수수료도 인상됩니다. 보험료 인상폭은 주택의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난 2013년 연방재난관리청이 새로 작성한 홍수지도에서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서는 보험료가 최대 18%까지 인상됩니다. 특히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았던 홍수보험료 지도 도입 전 가입자는 할인 혜택이 없어진 데다 홍수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고위험 지역 보험료 시세에 이를 때까지 연간 최대 25%까지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또 할증료도 신설되고 한 가구에서 4가구 주택의 디덕터블도 최대 $10,000까지로 인상됩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한인타운의 한 세탁소에 강도가 들어서 현금 2만여 달러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오하이오에서는 3살 배기 형이 1살짜리 동생을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 박시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한인타운의 한 세탁소에 도둑이 침입해 현금이 든 금고를 털어 달아났습니다. 올림픽 경찰서에 따르면 범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 5시에 업소의 전기를 끊고 CC 카메라를 멈춘 후 유리창을 깨고 세탁소 안으로 들어갔으며 금고를 뜯어 2만 불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아직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인근 업소들을 대상으로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에서는 3살 배기 남자아이가 집안에 방치된 권총을 만지다 총이 발사돼 1살짜리 남동생이 머리를 맞고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클리블랜드 경찰의 켈빈 윌리엄스 서장은 현재 사고에 사용된 총의 출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year-old can't be held accountable for a tragedy like this. You know, there have to be adults that either supplied the weapons, had charge of the weapons, or that knew the weapons were there and didn't do anything to safeguard them. 사고 당시 집안에는 최소 어른 1명 있었으며 아이가 죽은 것을 안 엄마가 집 뒤에서 비명을 질렀다고 이웃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대학교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의 웨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한 도서관에서 한 남성이 수차례 총격을 가한 뒤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황이며 경찰은 수염을 기르고 눈 주위에 문신을 한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학 측은 사건 발생 직후 캠퍼스 전체를 폐쇄했습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패션의 나라 프랑스는 유독 마른 모델 월드리포트입니다. 패션의 나라 프랑스는 유독 마른 모델을 선호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식증 환자가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많아지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지나치게 마른 모델을 쓰는 디자이너는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울타리 문이 열리자 커다란 소가 쏜살같이 튀어나옵니다. 소가 펄쩍펄쩍 뛰어오르자 등에 탄 아이는 순식간에 땅바닥으로 나동그라집니다. 수백 킬로그램이 넘는 덩치에 짓밟힐 듯 조마조마한 순간이 이어지고 거칠게 날뛰는 소와 함께 울타리에 처박히는 사고도 일어납니다. It was way too big. 날뛰는 소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8초를 버티는 로데오 경기. 부상을 입을 확률이 미식축구의 10배, 아이스하키의 13배에 달할 만큼 위험하지만 텍사스주를 비롯한 미국 남서부에선 어린이 로데오가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Show me the position. That's it? That's pretty impressive. 얼마 전 아빠 손에 이끌려 로데오를 배우기 시작한 6살 꼬마. 지금은 양이나 송아지로 훈련을 받지만 15살이 되면 어른과 똑같이 커다란 황소를 타게 됩니다. 아이가 하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이지만 아버지는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So to people who say, "Are you kidding? You're going to put your little kid in one of these great big mean animals?" You know, there's kids that get hurt and killed, playing motocross or, playing football. 물론 보호 장비가 있지만 안심할 순 없습니다. 12살 웨이드와 16살 브룩 역시 헬멧과 안전조끼를 착용했지만 소에 밟히거나 차여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20년간 로데오 도중 18명이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7명이 어린이였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소 품종이 개량되면서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소가 많아져 사망자나 중상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It still makes me nervous. I'm his mama. And how do you keep that under control? I pray a lot. 미국 카우보이의 전통을 잇는다는 어린이 로데오. 하지만 굳이 어린아이까지 이처럼 위험한 경기에 참여시켜야 하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50대 한인 남성을 비롯한 한인 3명이 캘리포니아 바닷가로 전복을 따러 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멘도시노 경찰은 지난 12일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는 53살 한인 남성과 49살 오모 씨, 신모 씨 등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75명은 이날 오후 2시 반쯤 전복 채취를 위해 캐스퍼 앵커리지만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클 지아나리스 뉴욕주 상원 의원은 어제 부모가 자녀의 예방접종을 거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자녀의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부모들이 예방접종 거부로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위험성에 대해 의사와 상의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뉴욕주 하원의회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지난 2012년분 재산세 환급금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정부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수혜자들에게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지난 2012년 재산세를 납부한 78만 명의 주민에게 총 374만 달러의 환급이 지난 8월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주정부는 예산 고갈을 이유로 지급을 연기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퀸즈에서 발생한 수도관 파열이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5분쯤 코로나 내셔널 스트릿과 43번가 인근 도로 아래에서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물이 범람하기 시작했고 이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물이 도로 위로 흘러넘치다 갑자기 맨홀 뚜껑 위로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후 주변 차량에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지만 쌀쌀하겠고 밤늦게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